나 사장은 핵심 자동차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현실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종업원 3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 등으로 종업원을 10명 이상 감축하는 인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나 사장의 공장은 늘 직원들이 기계를 다루는 회사여서 위험성이 늘 상재해 있는 데다 이젠 종업원마저 감축하여 안전의 문제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 중이던 직원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 내부 자금으로 종업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 나 사장은 결국 운영의 어려움으로 나 사장의 공장은 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험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뒤늦게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나 사장. 네, 잘 봤습니다. 나 사장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하이플래너께서는 어떤 보험을 추천해주면 좀 나 사장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단체 보험이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의 사고 시 이족에 대한 보상금이나 위로금 등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를 대비하여 단체 보험에 가입하면 자금 압박의 위험에 벗어날 수 있고 종업원 입장에서도 사고에 대비한 좋은 복리후생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단체 보험에 대해 다양한 세금상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단체 보험의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종업원 입장에서도 뭐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보험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단체 보험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만기에 환급받지 않는 순수 보장성 단체 보험으로 회사가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가입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표를 보시면 연간 1인당 5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예상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사례에서 나 사장 회사의 작업 반장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정하고 계약자를 회사로 하는 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회사 측에서는 1인당 연간 7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보험료에 대해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고 종업원의 경우 이렇게 회사로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급여로 보지 않고 비과세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단체 보험은 종업원과 회사 모두에게 이렇게 장점이 있는 좋은 보험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연간 70만 원 한도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7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다, 120만 원이다 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달라지나요? 상당히 좋은 제도이지만 정부에서 70만 원까지만 혜택을 주겠다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네. 따라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표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업원에 대해 연간 120만 원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세법상 한도인 70을 초과하게 되지만 전액 비용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의 회계 처리가 중요한데요. 네. 70만 원은 복리후생비로 하고 초과분 50만 원은 반드시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70만 원은 비과세 되지만 급여로 처리한 5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 7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70만 원은 복리후생비로 지원을 하고 추가분인 50만 원은 종업원의 급여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급여로 처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근로자가 자신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회사가 대신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대신 내준 보험금만큼 추가적인 급여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70만 원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세법상 정책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회계 처리해야 비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우에는 70만 원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에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가 복리후생비인가 아니면 급여인가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만약 이때에 이렇게 복리후생비, 급여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한다면 뭐 어떤 문제라도 발생하는 건가요? 달라지나요?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초과되는 50만 원은 세무상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가 되어 부인되므로
회사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즉 세무조사 시 적발되면 그만큼의 세금을 추징하게 되죠. 따라서 그 플래너 분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컨설팅 하실 때 70만 원 초과분에 대해 회사에서 대납할 때에는 반드시 초과분을 급여로 회계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드리면 그 상당한 신뢰를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명확히 이제 보험 가입 유도를 할 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되는 50만 원을 급여 처리한다고 해도 앞서 우리가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아나운서님의 생각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숲을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급여로 처리하면 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4대 보험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자신의 급여가 인상된 것도 아닌데 추가적으로 4대 보험을 더 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네. 상당한 불이익입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100만 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 때 완전히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앞서 얘기해 주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자면 보장성 단체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개인과 회사 모두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초과하는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복지로 하느냐 아니면 급여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례를 보기 전에요. 순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순수 보장성 보험에 대해 종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보험료 120만 원 중에서 회사가 70만 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50만 원은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네. 회사 측에서는 120만 원 전부 경비가 인정되지만 종업원은 50만 원에 대해서 가끔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그 120만 원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네. 한도액 70만 원까지는 회사 측에서 비용 처리가 되나 초과액 50만 원은 비용 처리를 부인합니다. 네. 세법상 비용 부인된 50만 원은 종업원이 가끔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계속해서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장은 오늘 단체보험을 체결하는 날이라 경기는 어렵지만 마음은 든든합니다. 현대해상 하이플래너와 상담을 하던 중 나 사장은 수익자를 종업원이 아닌 회사로 하면 이익이 되지 않을까. 만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만기 환급형 보험인데요. 그런데 그게 순수 보장성 보험과 세금 혜택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공장 운영하기도 힘든데 이 세금을 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냥 플래너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네. 예. 잘 봤습니다. 앞서서는 단체보험 순수 보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에 사례를 보면 이제 만기 환급하는 걸 원하세요. 앞에 순수 보장성과 만기 환급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순수 보장성 보험은 보험 사고 발생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그 환급부 보장성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순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있었지만 현재는 만기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환급하는 보험, 즉 총 납입 보험료가 1억이면 1억 원을 환급받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는 순수 보장성 보험과 똑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해서 환급받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기의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여 환급받는 보험인 만기 환급형 보험을 회사가 들어주는 경우에는 전 사례처럼 그 대납 보험료 전액을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물론 급여로 처리하면 회사는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납보험료를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부로 처리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법상 업무 무관 경비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는 다시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네. 이는 실질적으로는 보험료는 회사가 내는데 그 수령금은 종업원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네. 이 환급받는 보험의 경우에 그 실익이 좀 구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보험인지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보험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험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단체 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은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되지만 환급 부분의 보험료는 나중에 되찾을 금액으로서 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환급 부분의 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보험료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나 수익자가 종업원이 아니고 회사인 경우에는 세제 혜택은 없으며 모두 1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3억 원의 보험금을 환급받았다면 보험 차익 2억 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네. 결국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죠. 네. 앞서서 회사가 보험료 불입 시에 만기 환급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산 처리한다는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험료에 대해 자산으로 처리하나 비용으로 처리하든지 보험금의 수령 시 세금 효과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비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자산으로 처리하고 언젠가는 다시 비용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비용을 회계적으로 내일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직접 보험금을 받아서 그 보험금을 다시 종업원에게 주는 그런 형태를 더 선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령한 보험금을 법인이 유가족에게 지급한다면 동일한 금액이 비용 인정되므로 부담하는 법인세는 없습니다. 네. 회사가 받아서 종업원에게 지급을 한다. 그런 과정상에서는 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소지들은 없나요? 네,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 회사가 보험료 납입 시 과세관청에서 업무 무관 경비로 볼 위험은 있지만 우선은 보험 수익이 회사로 귀속되고 이러한 보험은 종업원의 재해를 보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그럴 여지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수령한 보험금을 이제 그 사망한 분 유가족들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럼 그 보험금을 받은 유가족들은 뭐 세금이나 이런 걸 더 부과해야 되는 분들은 있습니까? 네,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위자료 성격의 위로금은 그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을 뿐더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도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이제 구분해 보면 이제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순수 보장성, 단지 환급부 보장성 보험, 만기 환급금까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하이플래너들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환급부 보장성 보험을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그 순수 보장성 보험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보험의 성격상 그 실질이 종업원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세제 혜택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문제는 그 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경우인데 이때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우에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 회사의 경영 상태, 근로자와의 신뢰 및 계약 관계, 그리고 향후 법인세 인하 효과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회사에게 큰 세금 부담 없이도 발생될지도 모를 위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단체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와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